저는 가장 먼저 강조드리는 것은 조심히 천천히 하나씩. 시간 제한 섭취든 어쨌든 장기 단식이든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은 공복 시간을 충분히 만든다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2끼 정도 먹는 패턴을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이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가 만들어져요. 그럴 즈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날 나 이제 24시간 공복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특히 직장인분들께서 체중 감량을 떠나서 대사 개선,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지표들이 나아진 거에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경입니다. 2016년 즈음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다이어트나 영양학 패러다임에 오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이후로 어떤 다이어트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지? 그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8년이 지나서 지금 27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다이어트 과학자 최경입니다. 일단 간헐적 단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것만 먼저 짚어볼게요.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18대 6 또는 16대 8과 같이 하루 중에 16시간 또는 18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을 만드는 그런 식단, 이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시긴 하는데 저는 그걸 단식이라 부르진 않고요. 그런 것들은 시간 제한 섭취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일정한 이상 공복이 만들어졌을 때 몸에서 만들어지는 대사적 효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24시간 미만만으로는 조금 모자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외국의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단식이라는 것을 사실 일정 시간 이상의 공복을 만들었을 때 그때 단식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간 제한 섭취든 어쨌든 장기 단식이든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은 공복 시간을 충분히 만든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작하시는데 그동안 해왔던,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예를 들어 40대라면 40년 동안 거의 깨어있는 시간 내내 365일 매일 뭔가를 먹었을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해왔고 그 습관에 맞춰진 몸의 대사 리듬이 있다 보니까 공복 시간을 좀 길게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렵다는 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몸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두려운 거죠. 하지만 여기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인류 역사 수백만 년, 길게 700만 년 정도 역사 속에서, 또는 자연의 동물들은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단식을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인이 먹듯이, 최근 우리가 100년 사이에 이렇게 먹듯이 365일 매일 먹은 적은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하루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세 끼를 먹는다, 또는 세 끼와 간식을 먹는다, 애초에 이거 자체가 우리 몸에 맞지 않다. 원래 동물들은 먹을 때 잘 먹고 먹지 않을 때는 굶었을 것이다. 마치 이런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채널에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데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 사자 같은 친구들이 이제 한번 사냥을 해서 막 먹고 나서 또 며칠 동안은 굶잖아요. 아니면 음식을 못 구할 수도 있고 그냥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에는 그런 공복 시간에 또 잘 기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먼저 편해질 거고요. 우리 몸이라는 게 단순히 최근에 먹은 음식, 주로 탄수화물과 지방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쉽게 말하면 몸에 있는 지갑 같은 게 글리코겐이고요. 몸에 있는 통장이라는 게 체지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갑과 통장이 있기 때문에 당장 돈을 안 벌어도,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갑과 통장에 있는 돈을 잘 쓸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그 방법이 몸에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단식을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가장 먼저 강조드리는 것은 조심히 천천히 하나씩. 왜냐하면 지금 각자의 몸이 여기 안 맞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공복을 늘렸을 때 어떤 분들은 쉽게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단식이라는 게 몸에 좋은 건 맞고 자연스러운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몸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약간 운동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스쿼트를 비유해 볼게요. 바벨 스쿼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벨에다가 끝에 중량을 달아서 이렇게 무게를 할 수 있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그때 평생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게를 100kg를 꽂고 갑자기 스쿼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들 수 없거나 들다가 들긴 하는데 다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평생 스쿼트 안 해본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생 공복 시간을 충분하게 만들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긴 공복을 해버리면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성공을 한다고 해도 몸에 부담이 되고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스쿼트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정확하게 익히고 내 몸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익혔다면 낮은 무게부터 천천히 점진적으로 부하를 올려가면서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몸이 이걸 더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시간이 지나서 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이 부담을 쳐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단식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혹시나 지금 하루 3끼를 먹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 먹었겠죠? 여기다가 야식까지 먹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몸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야식까지 먹었으면 야식을 끊어보고, 또 이제 세 끼를 먹고 있었다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이걸 두 끼로 줄여보는 거예요. 두 끼로 줄일 때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과 저녁을 먹어볼 수도 있고요. 저녁을 건너뛰고 아침, 점심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저녁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을 잘 먹고 저녁을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되게 많은 연구들에서 이게 우리가 똑같이 먹었을 때 칼로리도 똑같고 탄단지 비율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이 먹었는데 이거를 아침과 점심 먹었을 때랑 점심과 저녁 먹었을 때랑 몸의 대사적 효과들의 어떤 반응들이 달라요. 심지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해서 근육 합성을 목표할 때도 아침, 점심 먹었을 때 조금 더 이 근합성에 유리해요. 그리고 현대 직장인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침에 9시 즈음에 보통 출근하셔가지고 6시까지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오면 한 7시. 그렇게 집에 와서 저녁을 먹어버리면 너무 늦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자는 시간이 12시 그 전후일 텐데 우리가 소화를 다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6시간, 길게는 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소장이라는 장기가 가장 소화에서 메인 파트인데 여기에서 소화 끝나기까지 6시간에서 8시간 걸린다. 근데 우리가 잠을 깊게 자려면 공복에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몸에서 음식을 처리하고 있으면 안 되고 영양소를 처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인분들이 저녁을 먹어버리면 이게 늦을 수밖에 없다. 자기 전에 공복 시간이 모자라고 그러면 숙면이 어렵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채널 보고 계시다면 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숙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을 잘 먹자. 그러니까 새끼를 드시던 분들이 새끼를 애매하게 먹지 말고 이 두 끼에 조금 더 많은 에너지, 좀 더 좋은 양질의 에너지, 단백질과 지방 충분하게 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점심 잘 먹고 공복주 가져가서 저녁에 굳이 안 먹는 거. 이렇게 했을 때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특히 직장인분들께서 체중 감량을 떠나서 대사 개선,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지표들이 나아진 거에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세요. 처음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매일마다 저녁을 먹었잖아요. 그럼 그 시간마다 몸에서는 위산도 나오고 몸이 음식을 소화할 준비를 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저녁을 안 먹게 되면 그 시간에 좀 배가 고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금 속이 쓰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배가 고파서 조금 참기 어려웠다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딱 한 2주 정도, 딱 2주 정도만 그것들을 좀 하다 보면 아니면 그 2주 정도는 저녁 시간에 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또는 아니면 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사골 국물이나 야채 스프를 마시거나 좀 이렇게 몸에 부담이 없는 거를 적게 먹어주는 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저녁을 금식하는 거를 넘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부하를 올리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에 2끼 정도 먹는 패턴을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이 생각하지 않아도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오늘 16시간 공복 만들어야지 18시간 만들어야지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나 오늘 아침 잘 먹고 점심 잘 먹어야지. 이 두 가지만 하면 충분히 회복하고 잘 쉴 수 있는 만큼의 공복 시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잘 하시다가 한 달 정도 또는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공복이 오히려 편할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자주 먹었던 습관이 굉장히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구나를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되게 공복일 때 몸이 가볍고 잠도 잘 자고 살도 빠지고 컨디션 좋아지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어느 시점 되면 몸에서 이 지방 대사 그러니까 음식에 있는 지방과 몸에 있는 이 체지방을 잘 쓸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안정적이어지고 에너지 레벨이 안정적이어지고 그럴 즈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날 나 이제 24시간 공부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날들에 한번 뭐 1일씩을 해볼 수도 있고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죠. 아니면 굳이 배 안 고픈데? 나 컨디션 괜찮은데? 그러면 그냥 끼니 건너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24시간이 넘어가는 공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긴 단식을 한 번씩 해보고 그 단식 끝나고 나서 음식 잘 먹어주고 회복하고 잘 자고 잘 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갑자기 확 바꾸지 말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 몸이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언젠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쿼트 100kg 또는 120kg를 들 수 있는 몸까지 만드는 거. 단식으로 치면 뭐 24시간 넘어서 36시간에서 48시간 또 사실 72시간 공복도 몸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아마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헐적 단식 가이드일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대인의 몸에서 지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지방을 잘 못 쓰는 맥락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지방을 활활 태우는 게 단순히 운동을 하고 적게 먹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슐린 자극을 낮춰야 되고 유지해줌으로써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몸이 지방을 태울 수 있게 마치 우리가 평소에 통장 잔고가 많고 통장에 돈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몸에 저장되어 있는 이 잔고를 잘 평소에 꺼내 쓸 수 있게 만들면서 병에 걸리지 않고 너무 빠르게 늙지 않고 잘 기능할 수 있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께서 간헐적 단식이 단순히 체중 감량, 다이어트 방법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걸 연구하는 이유는 사실 좀 더 건강 또는 항노화, 질병 예방 또는 개선 이런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 이유는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꼭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오토파지입니다. 오토파지는 한글로는 자가포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대청소 작용이에요. 우리 몸이라는 게 무수히 많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이 되게 역동적으로 기능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집이란 공간도 아무리 깨끗하게 써도 살다 보면은 집에서 쓰레기가 생기고 뭔가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란 공간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대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어떤 단백질 같은 것들이 손상되고 심지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같은 소기관들이 고장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분해하고 청소하고 다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토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것들을 적절하게 청소하고 분해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그렇게 바꿔주면 다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사실 건강을 생각할 때 막 근육량을 늘리고 뭔가 합성하고 이런 거는 생각하시는데 우리 몸이 잘 기능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뭔가를 합성할 때 잘 합성하지만 적절하게 분해하고 청소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중심에 있는 게 오토파지였고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자극이 바로 단식인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 24시간 이상의 공복이 만들어질 때 우리 세포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뭔가 분해하고 청소해서 재활용하고 다시 만든다.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토파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현대인이 먹듯이 365일 하루 3끼와 간식 또는 하루 3끼를 매일매일 먹고 있으면 우리 몸은 대청소를 하지 못해요. 마치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의 집과 방을 청소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우리 세포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떤 세포들은 고장나고 세포의 집합이 장기니까 세포들이 고장나는 게 커지다 보면 장기가 똑바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우린 질병에 걸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당뇨, 심혈관 질환, 암, 자가 면역 질환 또는 어떤 장기가 고장나는 것들. 그래서 저는 단식을 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만 꼽으라고 한다면 무조건 오토파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분기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우리가 적절하게 공복을 만들어서 세포를 청소한다, 대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식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특히 소화 장기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하나의 회사라고 쳐볼게요. 어떤 제조 공장이 있는 회사예요. 제조업 회사예요. 여러분들 의식은 어떻게 보면 대표, CEO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몸에 있는 세포들, 무수히 많은 세포들은 다 직원들이에요. 지금 만약에 대표가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심지어 아침 일찍 출근해서부터 밤까지 야근하게 하면 또는 밤에도 잔업을 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과로사하거나 어디 아파지거나 또는 퇴사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가 단순히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되게 많은 세포들과 장기들이 그 안에서 이것들을 또 처리해야 되는데 그 작용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끼 먹고 중간에 간식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거를 365일 매일 하고 있다는 거는 직원들한테 연차도 안 주고 휴가도 안 주고 매일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린 저녁을 먹고 있죠. 저녁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7시, 8시에 숟가락 내려놨어요. 그러면 소화하는데 6시간에서 8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장과 어떤 시스템들은 새벽까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까지 일을 하고 새벽 2시쯤, 3시쯤에 이제 일 끝났다. 쉬러 가야지 했다가 2시간, 3시간 뒤에 일어날 때 다시 아침 먹고 시리얼 먹고 빵 먹고 주스 마시고 과일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전신에 있는 장기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게 쉴 수 있을 때 장기들도 약간 뭔가 자기를 회복하고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들이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직장인들이 휴일을 가지고 휴가를 갔다 와서 더 일을 잘 하게 되듯이 우리 세포와 장기들이 쉬고 와서 회복하고 더 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식이 필요한 이유 세 번째는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이라는 물질은 탄수화물과 또 다른 하나로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체지방 형태로 많이 있죠. 사실 우리의 몸은 몸 안에 있는 이 체지방, 이 통장 이거를 평소에도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탄수화물 전체 열량의 한 60에서 70% 정도까지 많이 먹고 하루 3끼 과량의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고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분비가 자극되는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잘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몸에서 지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지방을 잘 못 쓰는 맥락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 몸은 음식의 지방도 몸에 있는 지방도 잘 쓸 수 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 먹었을 때 나오는 췌장에서 나오는 그 인슐린, 이 호르몬이 분비가 자극되고 혈액 속에 많으면 우리는 지방을 잘 못 써요. 그렇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지방을 잘 못 쓴 상태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이 쉽게 찌고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식을 하는 동안에는 이 인슐린 분비가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작용을 활성화시켜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지방을 활활 태우는 게 단순히 운동을 하고 적게 먹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슐린 자극을 낮춰야 되고 유지해줌으로써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몸이 지방을 태울 수 있게 세포가 이런 효소들을 이런 것도 활성화시킨다. 이런 맥락을 우리가 가끔씩 만들어주면서 우리 몸이 지방을 잘 쓰게 만들면 우리는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먹은 음식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레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평소에 통장 잔고가 많고 통장에 돈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몸에 저장되어 있는 이 잔고를 잘 평소에 꺼내 쓸 수 있게 만들면서 우리 에너지 레벨이 안정적이고 컨디션이 좋고 식욕과 포만감도 안정적이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평안하게 건강하게 사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에요. 네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입니다. 아까 제가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는데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나쁜 호르몬은 아니에요. 우리 에너지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고 이 인슐린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너무 많이 먹고 자주 먹다 보니까 계속해서 혈액 속에서 인슐린 분비가 자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들은 몸 안에 포도당도 많고 인슐린도 많은데 여기서 전달되는 에너지를 잘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이 상태를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라고 말해요. 인슐린 저항성은 사실 비만이나 당뇨 또는 마른 대사질환의 중심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아프신 분들이나 또는 살찌신 분들의 많은 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중심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단식을 하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인슐린 분비 자극이 최소화되고 그러면서 세포들이 또 재생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세포들이 이 인슐린의 작용을 더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만들어지는 긴 공복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준다. 이게 단식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다음은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의 배를 한번 만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지금 이게 임신한 상태가 아닌데 배가 좀 나왔다. 뭔가 좀 많이 잡힌다고 했을 때는 그건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좀 많다고 보실 수 있어요. 요즘에 사실 또 남자 직장인들 보면 배가 나오는 경우 좀 많죠. 어쨌든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배 안에 이 내장 안에 쌓이고 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간이나 또는 췌장이나 이런 장기들 안이나 그 근처에 쌓이고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귀엽게 배가 나올 때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너무 많아지는 상태에서는 그것들이 우리의 장기들의 기능을 좀 방해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좀 우리가 빼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단식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방대사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인슐린 민감도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 몸 안에 특히 장기에 쌓여있는 이 지방들을 분해하는 게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간이란 장기에 지방이 불필요하게 껴있는 분들은 그것들을 분해할 수 있고 췌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데 거기 쌓여있는 지방들 분해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식을 해줌으로써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음식이 없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잔고를 꺼내 써야 되고 그 잔고가 우리 체지방인데 보통 내장 지방들을 잘 쓰게 된다. 그래서 몸에 있는 살을 빼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사가 더 잘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게 또 단식의 또 다른 효과입니다. 다음은 디톡스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나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몸 안에 독소가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배출이 되긴 하지만 어떤 것들은 제때 배출 안 되고 몸 안에 쌓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주로 저장되는 공간이 바로 체지방이에요. 체지방은 단순히 우리가 에너지만 담는 공간이 아니라 이런 독소들도 담기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빼줘야지 우리 몸이 좀 더 안전하고 잘 기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체지방을 태워줄 때 에너지만 태우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던 독소들도 혈액 속으로 나와가지고 배출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게 디톡스겠죠? 이런 식으로 단식을 할 때 우리가 몸에 독소를 빼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잠시 여기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단식을 할 때 처음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잘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몸에 나기도 하고 좀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몸 안에 독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지금 이렇게 꽁꽁 잠겨있던 독소들이 혈액소 나오면서 몸 안에 어떤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처음에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건 저탄수화물 식단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공통적이긴 해요.
단식을 하실 때 워낙 이 지방대사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방 안에서 있었던 독소들이 나오면서 몸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뭐 간이나 신장 같은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혹시나 단식 초반에 조금 힘이 들거나 또는 이상 반응이 있는 분들은 조금 천천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독소를 빼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나눠서 빼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전문가분들께서는 이 독소를 뺄 때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조금 더 빠르게 좀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좀 공부를 해보시고 관련 전문가분들을 찾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염증 개선입니다. 염증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몸 안에서 인지된 문제 요소를 처리하는 반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또는 감기에 걸렸을 때 그 시기 동안 열도 나고 뭔가 아프고 기침하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는 것도 다 우리 몸에서 적절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염증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마치 몸에서 경찰관이나 소방관 또는 기동타격대 또는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나쁜 친구들을 약간 무찌르고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약간 처리하는, 상황을 처리하는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데 현대의 문제는 염증이 만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 내내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염증이 많은 상태라 보니까 몸이 또 망가지고 있는 건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음식이죠. 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되게 많은 음식들, 가공식품들 또는 제가 설, 밀, 나, 튀,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 이것들을 먹지 말라고 강조하는데 이 음식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해요. 근데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는 이런 독소가 있는 물질들의 섭취가 멈춰지다 보니까 우리 몸은 염증으로부터 약간 쉴 수 있게 되고 자유로워지고 그 기간 동안엔 또 우리가 면역력이나 이런 염증 반응들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염증 반응을 개선시키는 것도 단식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장수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만 생각해봐도 단식이 장수에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명확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단식이 우리 장수에 효과적인 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루틴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스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세포의 기능, 또는 대사 과정, 또는 항노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을 키우는 방법이 단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이 세포 안에 있는 이 서루틴 단백질이 활성화되는데 그때부터 일어나는 반응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항노화 또는 DNA 재생, 우리 대사 활성이나 우리 건강 유지에 중요한 유전자들이 발현되는 것들,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작용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할 때 서루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패스웨이를 통해서 우리 몸이 조금 더 노화를 막고 천천히 늙고 또 질병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도 단식의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전문가분들께서 이걸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나올 거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단식이 단순히 다이어트 방법이다 또는 뭐 유행하는 다이어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나의 몸이 너무 빠르게 늙지 않고 재기능할 수 있게 몸과 마음이 잘 기능할 수 있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맥락, 삶의 맥락이나 현재 몸의 맥락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먹고 또 적절하게 굶을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고 우리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식 이후에 우리가 먹는 식사, 단식 이후에 첫 먹는 몇 끼들을 우리가 보식이라고 해요. 어떤 보충하고 보양하는 식사, 이것이 단식의 효과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단식은 하지만 단식 전이나 후에 음식을 잘못 먹으면서 약간 조금 효과를 못 보거나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식 이후에 보식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보식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마다 또 제한이 다릅니다. 근데 공통적인 원칙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잘 채워주자. 두 번째는 첫 끼, 두 번째 끼니는 과식하지 말자예요. 우리가 24시간 이상의 공복을 하면서 이 소화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쉬고 있었잖아요. 특히 어떤 위나 장들이 쉬고 있을 텐데 음식을 갑자기 넣거나 또는 많이 넣어버리면 또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천천히 다시 뭔가 회복할 수 있게 이 음식을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단식 이후에 첫 끼는 소식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심지어 단식이 종료되기 전에 그러니까 단식 이후에 첫 끼를 먹기 전에 한 3시간 전쯤에 사골 국물이나 야채 스프 같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영양소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우리 몸이 약간 소화관을 깨울 수 있게 만들어주지만 그렇게까지 부담이 안 되는 친구들 이것들을 미리 먹어주면서 살살 깨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되게 효과적이고요. 음식의 종류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도가니탕 또는 사골, 곰탕, 뭐 국밥 대신에 다대기가 없고 맵지 않은,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아니면 부드럽게 삶거나 찐 어떤 고기 같은 것들, 백숙 같은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생선찜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는 두부 요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황태국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좀 조심할 것들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괜찮긴 한데 이때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어버리면 그동안 비어져 있던 이런 것들이 너무 빡 들어오면서 또 갑자기 혈당이 높게 솟으면서 조금 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식 이후에 첫 끼 먹을 때 탄수화물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들, 생채소 같은 것들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처음에 좀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소를 처음에 많이 먹는 건 조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동물적 식품들이 저한테는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는 소화가 잘 되고 조금 몸에 들어왔을 때 지방과 단백질을 잘 공급해주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쌓아주는 친구들, 그리고 부드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소금 섭취도 중요해요. 우리가 단식 중에 뭔가 나트륨을 포함한 다양한 어떤 미네랄 같은 것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시 회복할 때, 그 중에서 또 나트륨을 회복할 때 우리가 소금 간을 충분히 해주면서 다시 뭔가 세포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준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약간 부드럽게 쪄지거나 오랫동안 끓여지거나 해서 소화하기 쉬운 친구들, 그러면서 수분과 어떤 염분 또는 단백질, 지방을 같이 주는 친구들, 그런 친구를 먹었을 때 조금 더 몸이 잘 기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각자마다 사실 좀 몸이 다르기 때문에, 또 약간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식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먹었는데 조금 약간 별로더라, 단식하면서 이걸 먹었는데 조금만 먹었는데 되게 배가 부르고 몸이 엄청 좋았다, 컨디션도 좋았고 포만감 좋았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음에 또 먹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각자의 몸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어떤 보식 메뉴들을 하나씩 찾아나가고 기록해 나가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칼로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식 이후에 먹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몸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었을 때 충분히 배부른 만큼 먹고요, 몸에 부담이 안 되는 만큼 먹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고, 다만 우리가 단식을 하는 기간, 예를 들면 이틀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겠죠. 그 기간만큼 그 다음 며칠 동안은 잘 먹어줘요. 그러니까 3일 단식을 했으면 이후에 3일은 잘 먹자에 신경 쓰고, 이때 양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좋은 재료로 만든 거, 가공식품 말고 좋은 재료로 잘 만든, 나쁘지 않게 만든 음식들을 잘 먹자에 신경을 쓰지, 얼마나 먹자, 또 탄수 얼마나 먹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약간 감량 목적이 좀 크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트래킹을 하면서 나한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확인하겠지만, 사실 우리 몸은 되게 똑똑하고 또 단식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민감도가 올라와서 몸이 알아서 알려줄 거예요. 이게 좋았어, 나빴어, 여기까지 적당해, 지금 배불러, 충분히 들어왔어. 그 신호들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적당한 양을 먹는 게 쉬워질 겁니다. 이것도 진짜 어려워요. 네, 어려운 게 단식은 양날의 검이라고 보는데 적절하게 쓰면 좋은데 또 과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72시간 단식이 어떤 분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하는 과정에서 뭔가 다칠 수도 있고, 스쿼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대해서도 아무도 약간 정답을 낼 수 없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72시간 정도의 단식은 분기 한 번 정도면 안전하다. 그리고 몸에 대사 문제가 있고 조금 더 고쳐야 될 문제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목적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이 약간 몸에 스트레스를 줘도 그 스트레스로 뭔가를 고쳐야 될 어떤 상위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보고 나서, 해보면서 나의 어떤 대사 문제들이 고쳐지는지, 내가 내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단식을 하는 동안에 만약에 힘들거나 뭐가 몸이 너무 불편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혹시나 단식을 하면서 생리를 안 하게 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컨디션이 괜찮은지를 보면서 나한테 맞는 단식의 양이나 주기는 얼마인지 또는 언제 하는 게 좋은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여성분들은 단식 조심해야 돼요. 특히 가임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28일 주기로 어떤 몸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생리를 하겠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생명을 받으리고 기른다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뭔가 축적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28일 주기로 생리하기 전 한 14일 정도가 조금 약간 몸이 다르죠. 그때 어떤 분들은 조금 심한 걸 겪기도 하는데, 뭐 식욕이 올라온다거나 또 뭐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감정 기복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몸 안에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리하기 일주일 전 이즈음에 여성분들은 단식을 해버리면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거나 그것들이 몸에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하기 일주일에서 10일 전 즈음에는 24시간을 넘어가는 단식을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시간 제한 섭취 정도, 하루 중에 뭐 2끼를 잘 먹자, 이런 식으로 약간 적절히 잘 먹어주다가 생리가 시작하고 나서 그때부터가 우리가 한 14일 정도가 그때가 단식을 하기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굳이 단식을 한다면 그 시기에 하는 게 좋다라는 것도 강조 많이 드려요. 이것도 약간 그 사람의 맥락이 좀 다르긴 한데요. 두 가지 나눠보자면, 한쪽은 약간 이미 운동량이 되게 많고
또는 운동을 잘하거나 몸에 근육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다른 한쪽은 지금 몸에 근육이 많지 않은데 이제 근육을 붙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좀 처방이 다른데, 일단 운동선수이거나 이렇게 운동량이 많거나 근육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단식을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상위 목적이 다르거든요. 일반 우리가 대사를 고치거나 또는 뭔가 지금 감량이 필요하신 일반인들과 다르게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72시간 정도 단식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다들 지금 뭐 근육 많아지고 뭐 운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세까지 살 거고 재수없으면 120세까지 사는데, 그때까지 내가 병 안 걸리고 잘 사는 게 목적인 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내가 지금 매일매일 합성시키고 뭔가 성장을 중요하긴 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또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대청소하자,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아프지 않게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대신에 운동량도 많고 에너지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또는 단백질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2끼보다는 한 3끼, 4끼를 먹는 거, 대신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식의 퀄리티, 음식 좋은 재료로 만드는 걸 잘 먹어주는 것들, 그리고 자기 전에 공복 시간 충분히 안 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간 몇 시간 동안 공복하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전략적으로 잘 먹자, 그리고 적게 먹지 말고 잘 먹자. 근데 잠들기 전에 6시간 정도의 공복을 만들어야지 내가 숙면할 수 있고, 그 숙면이라는 게 나의 운동 퍼포먼스나 어떤 근비대, 스트렝스 증가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6시간 동안만 먹지 말자, 여기 집중하면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 잘 먹자에 집중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장수나 아니면 좀 더 약간 뇌가 잘 기능하고 예민하게 잘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끼니 수를 조금 3끼까지 줄여가지고 3끼에 잘 먹자 하실 수도 있겠죠. 이건 약간 좀 개인 선택일 것 같고, 본인이 각자의 어떤 생활 맥락 안에서 운동해보시면서 판단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인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2끼 또는 3끼를 잘 먹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원칙 간단합니다. 자기 전에 6시간 동안 음식 먹지 말자. 그래서 잘 잘 수 있게 만들자.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 특히 해가 떠 있을 때 낮에 잘 먹자. 2끼에서 3끼 안에 먹을 거 잘 먹어주고 남은 시간 공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에서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단식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근손실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단식을 할 때 근손실은 왜 일어나는가 합니다. 왜 우리 몸은 음식을 넣지 않았을 때 몸 안에 있는 소중한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쓸까?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것은 사실 탄수화물 또는 지방이에요. 우리 몸 안에 체지방 많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다 우리 몸에 있는 통장 잔고인데 왜 굳이 단백질을 분해할까? 심지어 근육에 있는 것들은. 그럼 지금 뭔가 식단에 문제가 있거나 몸이 지방을 잘 못 쓴다는 걸 거예요. 많은 현대인 분들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방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리고 먹을 때 잘 먹는다면, 그 몇 시간 정도 공복 만들어지는 거, 24시간 미만의 공복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문제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양의 근손실이 날 수 없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성장 호르몬이나 어떤 에피네프린 같은 것들, 이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근육의 분해를 좀 막아줘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무분별하게 약간 우리가 몸을 준비한 상태로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면 근손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간헐적 단식과 근성장을 얘기할 때, 또는 근손실 얘기를 할 때 또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언제 먹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긴 한데, 2013년에 있었던 메타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단백질을 언제 먹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에 대한 결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연구들, 한 24개 정도 연구를 가지고 종합 분석했던 연구였는데, 의외로 보니까 우리가 운동 전에 음식을 먹든 운동 후에 먹든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루에 우리가 필요한 양의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는가? 여기에 조금 더 영향이 있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우리가 운동 직후에 뭐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막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게 그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운동 직후에 저녁 운동을 했는데 막 단백질 먹고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고, 사실은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내 단백질 충분히 먹었는가? 운동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나의 체중 숫자 기준으로 곱하기 1.5에서 한 2배 정도, 뭐 1.2배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체중 60kg이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 또는 2배까지면 120g 단백질 먹는 거, 이것들을 하루 동안 잘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보통 2끼 정도, 3끼 안에 먹어야 되니까 여기에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근육을 합성하고 또는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잘 때 일어나요. 중요한 건 잘 때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하는 운동은 우리가 밤에 회복할 때 어떤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끝나고 애매하게 먹지 말고, 직장인 분들은 그냥 자기 전 6시간 동안 공복 잘 만들어주면서 내가 매일매일 잘 잘 수 있게 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차라리 내 몸의 근성장에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근소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운동 직후에 바로 뭐 먹어야 돼, 또는 우리가 계속해서 뭐가 먹어줘야 돼 라고 하는 거, 물론 운동선수라면 또는 뭐 보디빌딩 선수라면 그런 것들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몸과 마음이 잘 기능해서 병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까지 거기 집착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루하루 안정적인 패턴 잡아나가고 그걸 하루에 아침, 점심이든 뭐 아침, 점심, 저녁이든 너무 늦지 않게 먹으면서 잘 먹어주면서 운동 재밌게 잘하고 하루 중에 단백질 1g, 체중 곱하기 1배에서 2배 사이, 또는 많게는 2.2배 정도까지 잘 먹었는지 체크하는 것들, 그리고 그 단백질의 공급원이 약간 쓰레기 같은 단백질이 아니라 좋은 음식, 잘 음식에서 잘 왔는지, 이것들에 집중하시면 여러분께서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몸에 필요한 것들 잘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7, 8년 동안 이런 식단을 하면서 운동을 해왔거든요. 저는 단식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여전히 하루에 한두 끼, 세 끼는 안 먹어요. 하루에 두 끼만 먹는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하루에 공복 시간 충분히 길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24시간 넘는 단식, 보통은 48시간에서 72시간 단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몸은 계속해서 커지고 뭐 기능도 잘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만약에 계속해서 하루에 5끼, 4끼 닭가슴살 볶음밥 먹고 탄수화물 많이 먹고 공복 시간 줄였으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제가 잃는 것도 있었겠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뇌가 기민하게 활동하지 못했을 거고 단순히 운동을 떠나서 업무적 어떤 퍼포먼스가 떨어졌을 것이고 지금처럼 일을 못했겠죠. 그리고 어떤 질병 리스크 같은 것들 또는 컨디션과 감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누리는 것들을 못 가졌을 겁니다. 여기서 한번 좀 얘기를 더 해보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생각할 때 너무 약간 그 되게 좁은 어떤 스코프 안에 갇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겸님 약간 제가 운동해서 근육 늘리고 싶어요, 또는 뭐 3대 중량, 3대 운동 중량 몇 치고 싶은데 단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그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더 삶을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본다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넓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시간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부터 보자면 우리 인생 엄청 길어요. 우리는 100살까지 살 거고 대부분 다 재수가 없으면 120까지 살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삶인데 지금 내가 지금 한 달 안에 얼마 또는 뭐 1년 만에 얼마, 지금 뭐 몸에 근육이 이만해가지고 사진 찍는 거 그렇게 이게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나이 들 때까지 내 몸 적절하게 있으면서 내가 즐겁게 운동할 수 있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어떤 하루의 삶을 보면 운동이란 건 일부예요. 내 근육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내 삶의 일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 외에도 삶 안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죠. 그렇죠. 돈 벌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 또 구매하고 경험할 수 있고 내 소중한 삶을 지킬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러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내 어떤 뇌가 잘 기능해야 되고 집중력 좋아야 되고 내 성과가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 운동 생각만 하고 운동 헬스장에 살고 있고 또는 하루에 4끼, 5끼 먹고 있으면 알잖아요. 밥 먹고 나면 우리가 처지잖아요. 오히려 공복일 때 약간 몸이 좀 더 예민해지고 잘 기능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잘 공부하고 학습하고 일을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계속 못 만드는 것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세포들도 힘들고 장기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도 운동 외에 다른 것들을 잘 못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약간 조금 더 넓게 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루에 막 4끼, 5끼 먹는 거 또는 단순히 지금 근육 막 늘리는 거 그 약간의 차이에 집착하는 게 조금 귀여울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그래서 약간 간단해요. 몸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몸 키우고 싶은 분들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길게 보세요. 나 어차피 이거 운동하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들, 성장하는 것들 계속 할 거야. 지금 저의 몸은 저의 지난 7년, 8년 또는 그 이상에 만들어진 몸이에요. 꾸준함이 답이고 그 시간이 답이지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일일비 할 필요 없다. 오히려 내 삶 안정적으로 잘 만들고 내가 하루에 2끼든 3끼든 뭐 4끼든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좋은 음식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몸과 마음 건강 챙기고 가면서 내 일도 잘하고 돈 잘 벌고 자기 개발하고 그러면서 좋은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 잘 교류하는 것들, 이것들을 잘 해나가자에 집중하시면 우리가 조금 더 덜 불안할 거예요. 네, 이것들이 제가 약간 몸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가이드입니다. 그럼 약간 이 사진을 한번 띄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올해 봄에 찍었던 건데 아마 지금은 더 좋아졌을 거예요. 처음으로 한번 찍어본 바디 프로필이었는데 이때 체지방률이 오히려 낮지 않아요. 한 16% 정도 됩니다. 보통 이런 사진 찍을 때 보통 남자분들은 체지방률을 10%나 그 이하로 떨어뜨리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디 프로필이라는 게 나의 모습을 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평소에 내 모습이 아니고 갑자기 극단적으로 뭔가 체지방 엄청 빼가지고 엄청 헬스하게 만들어서, 물론 그렇게 하면 근육이 더 선명히 나오지만 그건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건강하지 않은 모습인데, 그리고 저렇게 찍고 나서 폭식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의 평범한 하루 중에 약간 더 의미 있는 하루 정도 사진을 찍었을 때가 저 때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그냥 계속해서 약 16% 정도의 체지방을 유지하고 있고, 체중은 제 키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 지금 76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골격근량은 한 35에서 36kg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몸을 유지할 때 제가 뇌도 잘 기능하고 일도 잘 할 수 있고 식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제가 뭐 3대 운동, 파워리프팅 기반의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이때 잘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체중이 한 65kg 정도였던 것 같고요. 몸이 작았어요. 그리고 근데 또 지방은 더 많았어요. 그때 사진을 공개하진 않겠지만 사진 보면 조금 더 이제 살이 많이 붙어 있고요. 그때는 제가 살찐지 몰랐는데 지금 보면 그냥 그때가 되게 뭔가 좀 부어있는 느낌도 있어요. 체중은 더 낮지만 체지방이 많았다. 근육量더 적었고, 그때는 사실 뭐 운동도 잘 못했죠. 그렇게까지 운동을 잘 하지 못했고, 그냥 지난 한 7, 8년 동안 이 단식이랑 또는 좋은 음식 잘 먹는 거, 또 탄수화물 많이 안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잠 잘 자는 것들, 그러면서 그냥 꾸준하게 일주일에 뭐 2번, 3번 정도 운동을 멈추지 않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7, 8년 그냥 꾸준하게 하니까 몸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운동을 시작하거나 몸을 만드는 걸 시작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1년 짧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운동이 재밌어지고 좋은 음식 먹는 게 쉬워지고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면 끝난다. 이것들을 꾸준하게, 그러니까 1, 2년 아니고 한 5년에서 7년 이상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러면 영락없이 몸 좋아진다. 그리고 그 몸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당뇨가 있는데 단식을 해도 될까요?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1형 당뇨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2형 당뇨라면 단식은 꼭 해야 된다 생각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 또는 내 몸에 맞게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설명을 좀 하자면, 당뇨라는 것은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어요. 1형 당뇨는 탄수화물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특수해요. 되게 소수의 당뇨긴 한데 이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공복을 해버리면 저혈당이 나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없고, 근데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당뇨는 2형 당뇨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너무 많이 나오거나 또는 나와도 제기를 못하는 상태,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단식이 필요하죠. 단식을 하는 동안에 어떤 내장 지방 같은 것도 빼주면서 이런 기능도 정상화하고, 또 세포들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면서 세포들이 탄수화물이나 이런 인슐린 같은 신호들을 잘 받게 만드는 것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당뇨 환자들한테 지금 적절한 단식이 필요한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과 다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점진적으로 천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복 시간 만들자, 뭐 24시간 이상 단식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한 끼 또는 2끼를 잘 먹자. 그리고 불필요하게 간식이나 음식 먹지 말자. 그래서 2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들만 생각하시면 돼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숙면하자.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잘 자자. 그러면서 대사를 회복시키게 만들고, 두 번째, 나쁜 음식 그만 먹자. 설, 밀, 나튀,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과 같이 염증을 유발하거나 또는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거나 또는 장을 망가뜨리는 이런 음식들, 이것들을 적게 먹는 것들 또는 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우리가 긴단식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뇨 이미 있으면 몸에서 지금 탄수화물 대사나 이런 것들에 문제인 상태니까 내 몸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2끼 잘 먹자 또는 1끼 잘 먹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공복 시간 늘려주고 몸 안에 있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시키고, 갑자기 내가 뭐 단식 길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나쁜 음식 먹고 있었던 것들 뭐지?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 또는 술, 과일 같은 것들, 이 친구들 먼저 끊자가 기본일 것 같아요. 이것들을 먹으면서 지금 단식을 하면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나쁜 음식을 안 먹고 또는 줄여주고, 특히 과일도 중요해요. 과일 드시면서 당뇨 있으신 분들 되게 많은데 과일에 있는 이 과당이 결국에는 간에 들어와서 이 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전체 에너지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를 좀 망가뜨린단 말이죠. 건강한 사람들이 운동량 많을 때 먹는 건 괜찮아요, 가끔씩. 근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설탕이든 과일이든 어쨌든 그 과당들이 간에 어떤 제기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잠 잘 자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때마다 8시간 숙면할 때마다 몸이 대사를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마지막으로 하루 2끼 정도 또는 1끼 정도 잘 먹으면서 불필요하게 음식 먹지 않고 그 시간 동안에 공복 만드는 동안에 세포들이, 전신 세포들이 탄수화물이나 인슐린 자극에 좀 낮게 노출되면서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나가는 것들, 이것들에 집중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점진적으로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단식을 길게 하자 집중하지 마시고
나쁜 음식 먹지 말고 좋은 음식 잘 먹고 공복 시간 적절하게 만들자. 그러다 보면 내 몸에 있는 어떤 세포들이 지금과 다르게 탄수화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당뇨도 약 없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전히 당뇨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마다 어떤 분들은 약간 당뇨 상태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의료 전문가분들 또는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의 모니터링이나 처방 하에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건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혹시나 지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갑자기 약 끊으면 안 돼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들의 어떤 모니터링이나 처방 하에서 끊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걸 평생 먹자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당뇨약 먹고 있으면 평생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당뇨약 갑자기 끊자도 아니고 우리가 천천히 내 몸의 대사 기능을 끌어올려서 내 몸이 약 없이도 탄수화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대사를 끌어올린다 라는 목적으로 지금 당뇨약을 먹고 있었다면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잘 자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당뇨약이 덜 필요해지는 몸으로 만든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당뇨약 안 먹어도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함부로 갑자기 끊으면 안 돼요. 혹시나 지금 당뇨약을 안 먹고 있었다면 또는 최근에 당뇨약 처방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당뇨약을 먹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약을 먹은 상태가 됐는데 일단은 내 몸이 고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3개월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마치 고3 수험생처럼,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처럼 간절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약 안 되면 내가 의료 전문가의 도움 받을 수 있지만 그 전까지 한번 내 몸이 회복됐을 때 약이 필요 없어지는지를 보자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당활색소나 또는 공복혈당 같은 것들, 이것들 확인하면서 내 몸이 어떤 이런 능력이 개선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실제로 내 수치를 확인하면서 내가 습관 개선만으로 나아졌는지를 확인한다면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답을 찾은 거죠. 답이 약이 아니라 내 몸에 좋은 습관을 넣어주는 것. 내 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확인했고 약 필요 없다. 이렇게 두 가지는 조금 더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시거나 또는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 맞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잠이거든요. 잠이라는 어떤 행동은 어떤 생체 리듬,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 이 리듬에 맞춰서 일어나는 건데, 생활이 불규칙하신 분들은 매일마다 이 시계 장단이 어디 맞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대사교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인간의 몸이 해가 떠 있을 때 잘 기능하고 활동하고 해가 지고 나면 차분해지고 잠잘 준비를 하는 몸인데, 이것과 약간 반대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대사적인 어떤 효과들 또는 문제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들, 그래서 사실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려서 저는 약간 마음 아프지만, 또는 어떤 분들은 쉽지 않겠지만, 일단 가장 먼저 고민할 것은 내가 지금 습관 뭐 할까가 아니라 혹시나 지금 내가 이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있는가를 좀 파악해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시나 주간 근무를 하는 일을 바꿀 수 있을까? 왜냐면 건강이라는 게 너무 소중한데, 내가 암 안 걸리고 대사질환 안 걸리고 몸과 마음이 잘 기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혹시나 선택권이 있다면, 내가 직장을 바꾸거나 또는 보직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그거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연봉이 1,000만 원, 2,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암 안 걸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조금 더 잘 기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 먼저 한번 판단해 보시라.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생계나 각자의 삶 안에서 책임져야 할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겠지만 일단 그거 먼저 확인해 보자.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어려울 것이고,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좀 케이스를 나눠보자면, 고정적으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경우는 좀 괜찮아요. 어쨌든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자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이분들의 경우는 강조드리는 것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 몸이 잘 자는 게 중요하다. 잘 자기 위해서는 자기 전 몇 시간 동안 이런 밝은 빛이나 흰빛들 또는 햇빛 또는 블라이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안 쓰는 게 중요하니까 퇴근 시간 이후에, 직후에 퇴근하자마자 아침에 잘 거잖아요. 그 시간 전 시간의 행동들을 조심하자. 그래서 약간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식사는 깨어있을 때 최대한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 7시에 잘 수 있다면 그로부터 해가지고 8시간 정도, 그러니까 밤 자정부터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밤에는 어차피 빛이 없을 것이고 아침 해가 뜬 시간쯤부터 최대한 조금 약간 이 햇빛 같은 것들 안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실내에 있을 때는 괜찮을 텐데 밖에 나갔을 때 이런 빛 노출 조심하는 거. 그래서 선글라스나 이런 블라이트 차단 안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착용해주면서 내 몸이 이제 곧 자야 되니까 자기 전에 이런 빛으로부터 내 뇌를 좀 막아주는 것들, 이런 거 해줄 것 같고요. 그리고 8시간 동안 잘 자고, 충분히 자야 돼요. 8시간 동안 잘 자서 그러면 오후 한 2시, 3시쯤에 일어나겠죠? 일어나자마자 첫 끼 바로 잘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햇빛 쐬시고 나가시고, 햇빛 잘 쐬주시면서 비타민 D 충분히 합성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사에 필요한 것도 충분히 넣어주시고, 그리고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내가 숙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물질의 전구체인 어떤 트립토판 같은 것들을 합성을 촉진시키고, 그러면서 내가 잘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잘 먹고 점심 잘 먹고 우리가 괜히 불필요하게 퇴근하기 한 8시간 전 자정부터 음식 먹지 말자. 여기만 집중을 해도 많은 게 좀 괜찮을 겁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안경이 블라이트 차단 안경이에요. 이건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떤 제품이긴 한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때 또는 우리가 핸드폰을 만지잖아요. 그때 거기서 나오는 블라이트라는 것들이 우리 뇌를 깨워주는데 저는 보통 분들이라면 뭐 상관없을 수 있어도 특히 야간 근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잠들기 8시간 전부터는 이걸 꼭 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잘 잘 수 있게 내 뇌가 너무 깨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드리고, 다음은 교대 근무자분들. 그러니까 보통 뭐 의료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많이 하시죠. 뭐 야근 근무했다가 뭐 하루 휴일했다가 낮에 근무했다가 또 이렇게 바꾸는 것들. 이 경우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케이스에서는 일단은 제약이 좀 있긴 하지만 내가 야근 근무 하시는 날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야근 근무자 패턴에 맞춰가지고 자기 전에 음식 안 먹고 낮에 깨어있을 때 잘 먹고 깨어있을 때 잘 운동하고 움직이고 햇빛 쐬고 그리고 블라이트 조심하고 이런 것들만 집중하시고, 우리가 주간에 일하시는 날들에는 약간 보통 사람들과 또 마찬가지로 살 텐데, 그래서 일단 이 경우에는 완벽한 게 아니라 현재로서 살 수 있는 것만 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에 일하는 날들에는 우리가 조금 더 자기 전 몇 시간 동안 음식 먹는 거 하지 말고 그 시간 동안 좀 더 평안하게 준비하면서 빛 조심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바로 자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전히 이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공부가 필요하고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게 쉽지도 않아요. 연구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한테 가장 맞는 게 무엇인지, 해보고 나서 뭐가 좋았는지, 반대로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안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를 잘 하시면서 일단 내 지금 생활 패턴 자체가 내 건강에 조금 불리한 조건이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자. 단순히 체중 감량이 아니라 나의 어떤 대사적 반응들, 그러니까 나의 컨디션, 나의 감정, 또는 뭔가 뇌, 어떤 업무적 퍼포먼스 같은 것들, 또는 나의 식욕과 포만감의 안정성,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혈의 양상이나 생리주기의 안정성 같은 것들, 뭐 피부 상태, 대변 상태, 이런 식으로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체지방량이 아니라 내 몸 안의 상태를 보여주는 대사 반응들, 그런 지표들을 조금 더 긴밀하게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추적해 나가자. 완벽한 게 아니라 최선을 하자. 많이 집중하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약간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맥락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 들어와서 약간 유튜브가 또 잘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약간 좀 만나게 되면서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아직 한창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맡기는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중에 깨어있는 시간은 거의 대부분 시간 동안 일하거나 먹거나 운동하거나 자거든요. 지금 한 7시간 정도 자는 게 현재 맥락인 것 같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은 10시 자는 거 또는 9시 반에 자는 거, 그렇게 자서 한 4시에서 5시 사이 일어나는 거, 이때 저는 가장 잘 기능합니다. 저희 어떤 생활 루틴 중에서 좀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는데, 좋을 때 어떤 생활 루틴은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 잠들고, 그리고 잠들다 할 때 중요한 것은 잠들기 전에 루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건 갑자기 내가 뿅 누우면 되는 게 아니라 그전 3시간 동안 또는 그전 낮 동안 내가 이 잠을 굉장히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낮 동안 커피 마시지 않고 또 저녁에 과격한 운동하지 않고 오히려 낮에 운동 잘 해놓고 일 잘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핸드폰 딱 끄고, 그럼 블라이트 차단 되겠죠? 블라이트 안 나오고 밤에 조명 어둡게 만들어주고, 그때부터는 이제 컴퓨터가 아니라 약간 나의 노트나 책 같은 것들, 좀 아날로그하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면서 차분하게 약간 보내는 것들, 그러다가 명상하고 9시쯤 넘어서 자는 거죠. 저는 보통 침대에 누워가지고 눈을 감고 나서 5초 뒤가 지나면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되게 몸이 엄청 가볍고 의욕이 넘치고 행복해요. 그렇게 아침을 되게 기분 좋게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아침 루틴을 하는 거죠. 전기포트에 물 내리고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수염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따뜻한 차 내려가지고 저희 집 테라스에 나가서 햇빛 쐬면서 우통을 벗고 햇빛 쐬면서 그때 약간 생각 정리를 좀 해요.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가장 아침에 그 맑고 되게 에너지 넘치는 그 시간 2시간, 3시간 정도를 그런 차를 마시고 공복 상태에서 굉장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2시간, 3시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하고 또 일하고, 그런 식으로 보통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약간 보통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게 운동 언제 하느냐인데, 일단 이상적인 것은 해가 떠 있을 때예요. 운동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서 어떤 코르티솔이나 우리가 깨어있을 게 만들어주고,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몸에서 단순히 에너지가 아니라 이 코르티솔이나 또 아드레날린 같이 우리가 뭔가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에너지를 막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잘 나올 때인데, 코르티솔은 아침에 해가 뜰 즈음부터 해가지고 높아져가지고 낮에 높다가 저녁이 되면 내려가요. 사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보통 퇴근하고 나서 코르티솔이 낮을 때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럼 좀 몸에 맞진 않고 보통 아침이나 또는 점심 또는 오후 아직 해가 있을 때 그때 운동하시면 딱 대사에 맞습니다. 그리고 밤에 숙면에도 방해하지 않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언제 먹느냐인데, 여전히 저는 요즘에 두 끼를 먹고 있고 아침과 점심을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 루틴하고 한 3시간 정도 일 잘하고 나서 그때 식사 한번 하고요. 그리고 한 점심시간 좀 지나서 즈음에 한 2시, 3시쯤에 그때 두 번째 끼니 먹고 그때부터는 공부를 가져갑니다. 물론 이러다가도 가끔씩 약속이 있거나 사람 만나는 일 있을 때 그때는 또 늦게 먹기도 해요. 근데 대신에 잠들기 전 한 4시간 이상의 공부 만들자. 그런 날들에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늦게 먹지 말자에 좀 집중 많이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날들에는 하루에 2끼를 보통 아침, 점심으로 잘 먹고 많이 먹고 한 끼에 보통 2분 정도 먹고, 그리고 운동은 낮에 잘해주고 밤에 숙면하는 것들, 이것만 꾸준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저처럼 또는 더 좋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